안녕하십니까, 이사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추천한 책 한 권 읽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예. 보시면 천재들의 창조적인 습관. 여기에서 책의 표지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토일라 타프란 천재무용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거의 첫 번째 나오는 사례인데요.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고 흥미를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차르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모차르트에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었지만 그가 천재로서 천재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관련돼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제 레오폴드 모차르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 레오폴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럽에 있어서 이름난 음악가이자 작곡가이자 교육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서 나름의 재능들을 발견하고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관련된 철학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음악과 관련해서는 대위법이나 화성법 이런 것들, 또 자녀 어린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 필요가 있다면은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음악가라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 때문이었을 거고요. 물론 이러한 교육만 가지고 가능했을까? 두 번째 실제로 모차르트가 천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해서 모차르트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음악 연습을 하고 또 작곡을 하느라 펜을 계속 쥐고 있고 등등 해서 28살이 됐을 때 손이 기형이 돼서 그 모차르트의 우리 초상화 보면은 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면은 그 기형이란 자기의 손을 보이기 싫어서 실제로 얼굴만 상반신만 나와 있는 그런 초상화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천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겠죠. 모차르트가 자기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작곡을 하는 줄 알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음악을 받고 내가 작곡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 그걸 모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독한 연습불래 이런 것들이 모차르트를 천재 작곡가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요리사 또 대단히 유명한 화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 여기 이 책의 저자였던 토일라 라프 이분도 천재무용수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런 천재무용수가 되기 50대가 넘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좀 무용을 좀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것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연습했던 매일의 반복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연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천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보면은 끊임없는 연습, 반복 이런 부분들이 천재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고요.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들,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 우리 이야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마찬가지처럼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참고 있냐는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지속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내가 늘상 하는 행동들이 습관으로 이루어졌을 때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천재들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 연습과 반복,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것들이 행동으로 해서 몸에 익은 습관들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도 실제로 성공했던 부자인 223명하고 가난한 180여 명들을 실제 한 5년 동안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 그 사람들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의 습관과 관련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에 있어서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각자 하시는 일의 직무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일의 근본적인 바탕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해결 프로세스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찾고 그 문제가 어떤 모양으로 생긴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안들을 찾고 그다음 그것들을 실행하는 방법 이런 프로세스를 저 네 단계로 크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적인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보고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뭐 주제를 탐색하고 그것들을 어떤 내용으로 찾을지 자료를 조사를 하고 뭐 실제 내용들을 꾸미는 것 해결안 찾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고하는 행위 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일의 근본들을 따져보면 큰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세스나 본질들 뭐 수행하는 업무들이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내가 일을 한 데 있어서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의 큰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그게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습관들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이제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개발시키고자 하냐라는 부분들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것들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개발할 건가에 대한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다면은 그 습관이 나한테 있어서 정말 가슴이 뛰게 하는 목표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내적 동기, 외적 동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적 동기라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뭐 내가 실력이 키워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하나씩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할 때 굉장히 가슴이 뛰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확률들이 높다. 결국 내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이런 네 가지 내적 보상에 의해서 만족되는, 충족되는 습관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어떤 직장인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내가 승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토익 점수가 몇 점 정도 필요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외적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는 외적 보상이죠. 내가 이것들을 성공했을 때 외적으로 나한테 얼마만큼의 뭐 이런 뭐 승진이라는 뭐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들 이렇게 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하기도 싫어지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영어 공부를 계속 하게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런 내적 보상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앞으로 보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늘상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승진과 관계없이 늘상 스스로에게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습관이 여기에 맞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목표들, 이런 습관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긍정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습관들을 잘 개발하려면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스스로가 뭔가를 좀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잘 느끼려면은 결국 뭔가 내가 했을 때에 대한 게 느끼는 게 일의 결과에 대한 게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확률에 대한 일의 목표, 뭐 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그건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해서 포기해 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늘상 뭐 해오던 일에서 내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쭉 반복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나한테 늘상 똑같이 반복적으로 주어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하고 권태하고 그 일에 있어서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게 되는 일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뭔가 좀 발전하고 또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성공이나 실패의 확률이 중간 정도에 걸쳐져 있는 한 40에서 60% 정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정도에 했을 때 사람이 가장 의욕이 높게 그래서 일의 목표와 관련된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성취감 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이 타이거 우즈처럼 300야드로 공을 날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도전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공을 세울 줄도 모르고 이 공을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날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단계에 맞는 목표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거 좀 되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에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것,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내가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긍정적인 습관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 가능한 목표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 습관과 관련해서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이게 좀 누적해서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누적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A4지를 만약에 내가 계속 접을 수 있다면 한 40번 정도 이렇게 접는다면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뭐 이거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얇다고 생각했던 A4지를 40번 정도 접으면은 실제 그 두께는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두께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굉장히 작은 행동들도 반복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누적 그리고 반복하는 것에 대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매일 내가 어떤 행동들, 아주 작은 행동들이라도 1%씩 조금씩 성장한다면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매일 1%씩 퇴보한다면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복리하고 같아서 작은 것들이라도 자꾸 이렇게 누적해서 쌓여져 가면은 1년 뒤에는 약 한 37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은 1%씩 퇴보한다면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간의 힘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사소한 습관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것들을 조금씩 하나 매일매일 개선해 나가는 습관들을 가진다면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나의 잠재력 그리고 나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서 나오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만의 의식 만들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늘상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는 일들을 할 때는 에너지를 별로 소모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일을 하게 되는 반면 뭔가 좀 새로운 과제들을 맡겼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신만의 의식 만들기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뭔가 동일한 행동들에 대한 패턴을 반복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 특히 타석에 들었을 때 껌을 씹는다든지 또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10분씩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신만이 가지는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 의식적 행동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강의를 연단에 서기 전 바로 한 5분 전 1분 전에 나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또 내 스스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하는 이런 의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NLP라고 뉴로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체의 어떤 특정 부분에 자극을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의식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은 좀 집중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만 나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면은 내가 긍정적인 습관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긍정적인 행동들을 보이기 위한 조건 반사,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습관 기록표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된다. 우리가 흔히 손으로 적거나 기록으로 남기면 머릿속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각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긍정적인 습관 것들을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매일매일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들, 여러분 탁상 캘린더 같은 것들 있죠. 거기에다가 X 표시를 하거나 나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표시를 해둔다면은 내가 그런 긍정적인 습관들을
개발하고 매일매일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자극이 되고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것들을 행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긍정적인 습관들 개발하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또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나 주어진 하루의 24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들이 10년 뒤, 20년 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신없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좋은 습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에 5분 아니면 10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습관들을 하나씩이라도 개발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습관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습관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심삼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고비가 3일 만에 온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고비는 7일, 그 다음 세 번째 고비가 한 14일 정도, 그리고 마지막 고비가 21일차 정도 되면은 그 습관들을 지속할지 말지 하는 고비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21일만 한다고 해서 그 습관들이, 그 행동들, 개발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나의 습관으로 정착이 되느냐? 근데 그것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내 습관으로 정착되는 데까지는 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1일까지는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기간, 그 다음 나머지 실제로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반복되기 위해서는 66일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죠. 내가 뭔가 좀 개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도 66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좀 개발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기에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기시고 그런 습관들을 개발하셔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차르트, 아까 책에서 나왔던 모차르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아까 28살에 손이 기형이 될 정도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천재 작곡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연습과 반복을 통하면 여러분들도 일 잘하는 사람, 천재가 같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본인이 그것들을 한 데 있어서 스스로 열정이 있고 흥미가 있고 사랑을 자기 자신의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이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감정들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좋은 습관들을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